안녕하십니까. 우회전할 때는 제일 바깥 차로 오른쪽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되죠. 그런데 제일 바깥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택시 승강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원칙은 제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 차로에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도 안 그려져 있고 좀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요. 특이한 곳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우회전할 겁니다. 쭉 가서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길이 넓어요. 1, 2, 3, 4, 5차로인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깜빡 켰죠? 깜빡 켜고 우회전하는데 쾅! 후방 영상 봐야 어떤 사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불박차가 가고 있고 뒤에서 차가 쫓아옵니다. 저 차도 우회전할 차네요. 불박차도 우회전할 차고요. 저 차도 우회전할 차인데 저 차는 더 오른쪽으로 가네요. 자, 아이고.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 불박차 우회전하려고 우회전 화살표 돼 있는데 거기서 돌고 있는데 뒤에서 온 차가 오른쪽으로, 그 오른쪽은 뭐가 있었죠? 포켓차로가 생겼어요. 포켓차로. 근데 여기는 화살표가 없고요. 택시 승강장입니다. 이 경우 제일 오른쪽 차로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긴 택시 승강장이 있네. 화살표는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어디서 우회전하시겠습니까? 포켓차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화살표 그려진 데서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그 화살표를 보고 택시 승강장 중에 택시로 해서 비워둬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우회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우회전했고요. 근데 상대차가 뒤에서 치고 나왔잖아요. 전 잘못 없죠?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상대편이 그 도로 생긴 걸 보세요. 여기 화살표 여기 돼 있지만 여기도 포켓차로잖아요. 좌회전할 때 포켓차로 들어가서 하듯이 우회전도 포켓차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제가 앞에서 가는데 아예 앞차 뒤에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먼저 가려고 한 거 그거 좀 미안해요. 하지만 앞차도 잘못했어요. 차 두 대가 우회전할 수 있게 생겼잖아요. 앞차에게도 40, 뒤차 60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난 화살표대로 갔는데 억울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도로의 제일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택시 승강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화살표도 없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이곳은 택시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택시 순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택시가 내 뒤에 오다가 여기 서야 되는데 내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택시가 못 쓰잖아. 난 잘못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차가 내가 더 많이 잘못한 거 인정해요. 제가 60이고요. 앞차 40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차 운전자에게 40% 정도의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앞차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앞차 운전자에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자동차는 요 화살표대로 한다 하지만 그러나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으로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 차도와 인도 사이. 보통 갓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갓길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그쪽으로 자전거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돌다가 혹시 뒤에서 자전거 오면 어쩌나. 그리고 속도가 떨어졌잖아요. 깜빡 켜고 속도가 떨어졌지만은 오른쪽에서 요즘 자전거 시속 20km 넘게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어요. 자전거 있을지 모르니까 뒤쪽 한번 봤더라면. 그리고 오토바이가 올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을 한번 살폈더라면 깜빡이 켰지만 돌면서 혹시 뒤쪽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 뒤에서 오는 차들은 전부 다 내 뒤를 따라올 걸 생각하고 오른쪽 이 택시 승강장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온 차는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꺾은 거. 그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거 20%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바짝 쫓아오다가 먼저 가려고 한 택시 승강장을 통해서 먼저 우회전에 들어가려고 한 어떻게 보면 새치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쪽 차가 더 많이 잘못됐지만 불박차도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왜냐하면 공간이 넓으니까요. 그 아쉬움. 전체적으로 봐서 D차 80, 불박차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가 터져서 막 출발하는데 쾅!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에. 자, 이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하는데 어이쿠, 오른쪽에서 차가 나왔어요. 후방 영상 보시죠. 불박차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자, 아직은 상대차 없어요. 여기 푸켓차로 있죠? 여기서 차가 어이쿠, 풀박차 정상적으로 제일 앞에 있다가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출발하는데 여기 있던 차가 먼저 가려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백등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상대편 보험사는 선생님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봐요. 그래 봐요. 자, 이제 불박차가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차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보이는데요. 보이면 조심했어야죠. 아무리 신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출발하기 전에 오른쪽에 차가 나오면 그 차를 조심했어야죠. 방어운전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백대원 아닙니다. 쌍방가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상대차가 어디서 나왔나요? 사진으로 보시죠. 상대차는 여기 포켓차로입니다. 여기는 우회전 전용차로예요. 상대차가 직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앞에 택시가 있으니까 우회전에 대한 택시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차 앞에 보였다고 불박차 운전자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어디를 보시나요? 방향은 네 군데죠. 앞, 옆, 뒤. 뒤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후진할 때. 옆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진로 변경할 때. 하지만 섰다가 출발할 때는 앞을 보죠. 앞을 보고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 신호 대기 왜 합니까? 신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보나요? 신호등 보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여기를 보죠. 여기를. 신호 떨어졌다. 신호 떨어졌다. 그럼 신호 보고 앞으로 가는 거죠. 신호 떨어졌는데 옆에서 또 차가 쏙 들어올지 보니까 옆을 또 보시나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건 안전운전이 아닙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떨어졌으면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요. 옆에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저 앞에서 황색 신호에 멈춰야 되는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을 보더라도 멀리 옆을. 그리고 앞을 보고 출발하죠. 여길 보면 안 돼요. 여기서는 들어오면 안 되죠. 공간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였으니까 이 차 움직이는 보이네. 아니, 신호등 보고 이제 이제 가면 되지? 엑셀레이터 딱 밟는 순간에 옆에서 들어오면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뒤에 있어요. 앞에서는 보이죠. 게다가 오른쪽에 창틀, A필러 그것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들어와. 여기서 보인다? 막상 거기 앉아보세요. 상대차 보험사 직원이 여기 앉아보세요. 보이나? 안 보여요. 블랙박스 영상에 보인다고 운전자 눈에도 다 보인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운전자 눈과 블랙박스의 렌즈는 다릅니다.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블랙박스 렌즈는요, 광각이에요. 요즘 나온 광각이에요. 이 사고 영상은 그렇게 광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블랙박스 렌즈는 사람 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니까 이걸 왜 못 피했어? 안 보였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호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튀어나올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난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요. 깜빡이 켜봤자 깜빡이가 뒤에서 낀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소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앞에 신호 보고 신호 바뀌었네 출발해야지. 근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어. 당연히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 쪽으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데요. 근데 쿵!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건너가면서 깜빡 켜고 오른쪽으로 2차로 들어가는데 다 들어왔는데 쿵! 2차로 다 들어왔어요. 근데 쿵! 누가 때렸을까요? 혹시 2차로에서 오던 차에 받친 걸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직진하고요. 자, 2차로 변경하는데 요 차네요. 2차로 전 여기 있어요. 그러면 2차로 차가 때린 게 아니고요. 요 차는 이렇게 들어온 우회전한 차네요.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불박차는 1차로 오다가 2차로 다 완전히 변경 다 했죠. 그런데 이 차가 우회전해서 때린 겁니다. 다른 차도 우회전 이렇게 가는데 이 차는 이렇게 나왔어요. 불박 차량의 전방 영상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다른 차들은 다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이 차가 2차로 다 들어섰는데 두 개 차를 건너서 즉 4차로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2차로까지 쑥 들어서 앞에 가는 불박차를 때린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 우회전한 차의 보험사는 70대 30이랍니다. 우회전 70, 불박차 30. 불박차 보험사는 우회전 80, 불박차 20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신호에 따라 직진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는데 내 뒤를 때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상대편 보험사는 우회전한 차의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고 불박차의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한다는데요. 양쪽 보험사 둘 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20 내지 30, 그 잘못이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한 겁니다. 불박차가 직진 신호에 직진하면 저 우회전한 차들은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거예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 제일 바깥차로 천천히 돌아야 되죠. 여기는 직진차들이 가야 되고 이곳에 이 흰색 차도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차들이 막히니까 쑥 나온 거예요. 우회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에는 비보호 좌회전만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사고 나면 우회전은 제가 잘못이다. 당연하지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신호에 따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불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뒤를 때렸습니다. 이 흰색 차는 4차로로 가야 되는데 얼른 가려고. 근데 마침 여기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불박차 들어있는 거 못 보고서 뒤를 때린 겁니다. 불박차 입장에서 아니 멀쩡한 나를 왜 때려? 내 뒤를 왜 때려? 같이 오다가 만났으면 나한테도 저 차 오는데 나도 조심 못한 거 그럼 나한테 잘못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갈 때는 그 차가 없었고 내가 앞에 있었고 그 차 뒤에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날 때렸는데 뭘 잘못이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박차 운전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시죠.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아! 있다! 불박차 잘못이 있다! 뭔가 찾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교차로인데 왜 불박차가 교차로에서 똑바로 가야지 왜 교차로에서 옆으로 가? 교차로에서 왜 진로 변경해? 교차로에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되잖아. 진로 변경한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하지만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지 말아라라고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로 변경하면 안 되지만 그게 없으면 진로 변경 가능해요. 교차로에서 하지 못하는 건 추월입니다. 추월. 교차로에서 추월은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박차가 1차로 쪽으로 가다 2차로 들어갈 때 앞쪽으로도 공간이 있죠. 또 후방 영상 보면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죠. 이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왜 교차로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했느냐?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우회전한 차가 4차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4차로가 아닌 3차로, 2차로 한꺼번에 대가서 쑥 들어오다가 이미 지나가는 불박차를 못 보고 또는 봤어도 가속 페달 세게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비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 옆에 건물 또는 주차장에서 도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일단 정지해서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 주차장에 있다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 있는데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살짝 좌회전해서 가고 있는데 쾅!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차가 나오는 거 못 봤대요. A 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고 게다가 가면은 옆에서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는데요. 라이트를 켜줬으면 그 전조등 불빛을 보고 내 차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텐데 내 차가 불도 안 켜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부딪힌다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상대편 보험사는 밤길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차들이 내수없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서행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방어운전 해야죠. 이번 사고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이번 사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사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고 현장을 지나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보세요. 부딪힌 다음에 먼저 부딪힌 다음에 아니 부딪히는 걸 모르다니 말이 돼. 왜 이렇게 여성 운전자라서 좀 느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 차 나오는 게 보였을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일박자 속도 느리죠? 시속 한 10km 될까요? 자, 이때 여기서 가는데요. 이 차가 좀 크지요? SUV 차. 키가 커서 요 뒤에 있는 차가 안 보입니다. 요 차가 아니에요. 여기 SUV 차랑 그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승용차랑 그 사이에 안 보였어요. 범퍼가 안 보였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 요 차가 있죠? 요 차가 있죠? 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후진 주차하면서 좀 뒤쪽으로 이렇게 가 있었나 봐요.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좀 키가 큰 차가 있네. 여기 키가 작은 차가 있네. 그 사이에 누가 가만히 있다가 쑥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럴 땐 조심해야지. 그렇게 운전하시나요? 그러려면 어디 서야 될까요? 여기 가다가 여기 서서. 여기 섰으면 돼요. 여기 섰으면 괜찮아요. 섰으면 나오는 거 보고 스톱할 수 있죠.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운전하면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그러려면 자동차를 타지 말고 이구 다녀야죠. 이구. 아니면 끌고 가든가. 그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미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차 또는 깜빡이 킨 차, 비상등 킨 차. 저기 사람이 있네. 저 차가 움직이면 어떡하지? 사람이 있는 차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그 차에 살피면서 저 차가 움직이면은 그럼 내가 나 빨리 멈출까? 아니면 내가 빵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지만 이렇게 서 있는 차, 이쪽 차, 이쪽 차 공통점 뭔가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다는 것은 주차된 차죠. 주차된 차에 대해서 그 차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차에 지나갈 때마다 조심하나요? 가로수들 쭉쭉쭉 서 있는데 가로수 지나갈 때마다 가로수가 걸어 나올까 봐 가로수를 조심해서 운전하나요? 아니죠. 가로수는 그냥 서 있는 거고요. 주차된 차도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데 사람이 나오면 어쩌나요? 대비하면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거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람 눈은 뒤에 있어요. 블랙박스는 여기 있고 아직 안 보입니다. 이때 사람 눈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차가 들어오죠. 이 차에 대비하면서 가는데 쿵. 저 차가 나오려면은 전조등을 켜야죠 일단. 그리고 옆에서 오는 차한테 내 차가 나갑니다. 특히 밤에는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은 저기 번쩍번쩍하네. 뭐가 나오네. 대비할 수 있죠. 그 차에 대비해서 내가 먼저 갈게. 가볍게 빵. 좀 이따 나오세요. 비상등 켜도 조금씩 나와야 돼요. 근데 저 차 쑥 튀어나왔어요. 이런 사고 못 피합니다. 그런데 분심위에서 80대 20이 나왔다는 거예요. 분심위. 변호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요. 과실 비율을요. 근데 분심위는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보험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걸 어떻게 피해? 전조등도 없이 깜빡이도 없이 SUV 차량에 가려서 안 보였던 차가 예상도 못 됐고 나도 못 피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못 피해. 그게 100대 0이죠. 이번 사고 분심에서 80대 20으로 결정했는데요.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면 과연 일반적인 운전자가 피할 수 있겠느냐? 판사분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해요. 그렇죠? 10명 다 못 피하죠? 그게 바로 100대 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 신호등 있으면 차량 신호등 있으면 횡단보도에도 보행자 신호가 있죠. 차량은 직진 신호가 터지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없으면 보행자들을 걸어다니고 차는 마구 달리고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차량 신호등이 있는데 바로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천천히 좌회전 신호를 보고 가는데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따라 들어가는데 아이쿠 이 사고에 대해 경찰에서는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조심했어야죠. 옆에 자동차가 서 있고 그러면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킥보드 그거는 어린이 놀이기구예요. 어린이가 오는 거 조심하지 못했으니까 불박차가 100% 잘못입니다. 게다가 불박차는 신호위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경찰 말대로 불박차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불박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버스들만 없었으면 저기서 오는 차 이쪽으로 쭉 오고 불박차 이쪽으로 쭉 갔으면 버스만 없었으면 시야 확보가 훤하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불법 주차된 버스 때문에 여기서 요 차가 오느라고 내신에 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가느라고 이 차들만 없었으면 불박차 쑥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 역주행이죠. 버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이죠. 그래서 불박차 천천히 가느라고 이때 바뀌는데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이 황색불이 보였을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요 차 신경 쓰면서 저 차랑 저 차 들어오네. 버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옆으로 비켜서 가야지. 자, 그냥 이제 지나가고 나 쭉 나가야지. 요 순간에 이게 안 보였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좌회전 신호니까 당연히 내 신호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설령 그렇지 않고 황색 신호를 봤다 하더라도 불박차 운전자 눈은 블랙박스보다 뒤에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여기 요만큼 공간이지만 운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본네트 때문에 내 차가 이미 정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가는 거죠. 지금 황색 신호 들어왔네. 나 이제 정선 넘었네. 그냥 가는 상황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곳을 딜레마 구간이라고 그러죠.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하지만 운전자 눈에는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호 보고 가는 자동차 운전자가 여기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야. 사람이 나올지 몰라. 신호 보고 가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신호등이, 당연히 있어야 될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나요? 도로관리청. 시청이든 구청이든 도로관리청에서 여기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게 주범입니다. 다음에 어린이에겐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이곳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차 나가죠? 좌회전 나가죠? 또 우회전 나가죠? 차 들어오죠?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랑 손을 잡고 건넜으면 아이는 작아서 안 보여요. 하지만 어른은 보이겠죠? 키가 크니까. 자,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아빠 있는데요. 이 아빠가 아빠랑 같이 왔으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키가 작잖아요. 애가 킥부터하고 쭉 나오면은 이게 안 보였고 또 빨리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일 때 일반적으로 보행자 잘못을 10%로 봅니다. 하지만 이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면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무턱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안 보이면 확인해야 됩니다. 버스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곳을 쭉 나오다 사고 났을 때 보행자 잘못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손잡고 아빠가 보고 안전할 때 왔을 때는 그러지 못한 거. 아이를 보호 감독하지 못한 아빠에게 20% 잘못이 인정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아니 도로관리청에서 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안 만들어놨나요? 그리고 왜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나오지 않았나요? 나는 신호만 보고 왔으니 난 잘못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만일 이곳이 좌회전 신호 중에 일어난 사고라 그러면은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그런데 황색불이에요. 황색불이면 내 차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황색불이네 멈췄더라면 여기서 멈추면 속도가 높지 않으니까 한 여기쯤 멈출 수 있어요. 또 설령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멈추면서 부딪혔으면 아기가 다치더라도 조금만 다치죠. 그런데 쭉 지나가면서 다쳤어요. 지나가면서 다쳤기 때문에 아이의 부상 정도가 더 심해졌죠.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 했다면 횡단보도에 그래도 멈출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아쉬움이죠, 아쉬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고의 주범은 도로관리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거는 불법 주차 버스들이에요, 버스들. 근데 일단 버스는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버스는 빼고 도로관리청, 불박차, 아이 60대, 20대, 20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교차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돌고 있으면 들어가는 차가 도는 차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역삼각형 있죠. 그 앞에 양보. 돌고 있으면 섰다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고 있다가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켜야 됩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일종의 차로 변경이죠. 차로 변경에서 우회전하는 똑같죠. 나는 나가고 상대는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돌다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차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니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뒤에 차가 양보를 해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후방 영상 보시죠. 불박차 돌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요. 나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근데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요 차가 양보해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불박차는 나가려고 했고요. 택시는 들어오다 일어나는 사고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나가는 정선인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 사고 택시의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택시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그거죠. 들락날락 들락이 먼저예요, 날락이 먼저예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택시 측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난 나가고 좀 들어오고 둘 다 일종의 차로 변경 중 사고다. 동시 변경이다. 동시 변경은 서로 못 받지 않느냐 이 차가 가려서 그냥 반반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회전교차로 도는 차가 우선이죠. 들어오는 차는 양보해야죠. 먼저 돌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들어오는 차는
도는 차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도는 차도 무턱대고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퍽 그러면 안 돼요. 불박차 깜빡이 켜고 천천히 이 차가 양보해서 나가는데 저기서 쑥 그리고 저 택시는요.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오던 택시가 요 차보다 먼저 들어가 슉 일종의 새치기죠. 불박차는 먼저 돌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저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불박차는 요 차가 양보해서 나가려고 그러던 중이고요. 상대차는 새치기에서 들어왔고요. 누가 더 나쁜가요? 당연히 택시가 더 나쁘죠. 따라서 50대 50이라는 택시 보험사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박차가 1차로에서 돌고 있죠. 2차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가 3대씩 돌 수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1차로, 2차로, 저쪽에 또 3차로, 저기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바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돌고 있죠. 여기서 2차로 양보해주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 우리가 우회전할 때도요. 미리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꺾기 전에 오른쪽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경차 또는 오토바이가 쑥 올 수 있잖아요. 오른쪽을 한번 봐야죠. 미리 붙어서. 차가 올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불박차 입장에서 나갈 때 차 한 대가 양보해 주니까 나가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기 다른 차가 올 수도 있는데 잠깐 멈춰서 직접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 불박차가 미리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미리. 자, 처음에 돌 때요. 여기에서 미리 앞으로 쭉 갈 게 아니라 미리 2차로 쪽으로 가서 여기서 미리 바깥쪽으로 미리 나갔으면 그랬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다른 차례 쭉 오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쭉쭉 가면서 하다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미리 나가서 못 나가고 여기 이제는 급해졌죠. 그래서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돌다가 나갈 때는 미리 바깥차로 타야 돼. 미리. 우회전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빠져나갈 때도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으면 미리 3차로 타야 되잖아요. 먼저 돌고 있었던 불박차가 우선권이 있지만 그리고 택시가 오른쪽으로 앞에 차들보다 먼저 새치기처럼 쑥 들어오려 한 거 그것은 잘못이지만 불박차에도 일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불박차의 잘못 20%? 30%?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택시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쭉 가다가 차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켜야 되죠. 깜빡이 몇 번 깜빡거릴 때 들어가시나요? 오랫동안 깜빡거렸더라도 차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깜빡이 켜고 오른쪽을 직접 확인해서 차가 없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고 깜빡이 한 번 켜고 두 번 켜고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지겠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미 이만큼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근데 트럭은 여기서 바로 들어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나 정상적으로 3차로 비어있는 걸 보고 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렇게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내가 먼저 다 들어갔는데 나를 못 보고 갑자기 때리면
나는 도저히 피할 데도 없다. 어쩌란 얘기냐. 이건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트럭의 보험사는 아니다. 트럭은 2차로 3차로 들어가고 있었고 불박차는 4차로 3차로 들어오고 있었고 같이 들어둔 중 아니냐.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 사고는 50대 50이다. 그런데 불박차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60대 40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편 트럭이 깜빡이 킨 것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트럭이 깜빡이를 켰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트럭이 깜빡이 킨 거 못 본 것이 불박차의 잘못일까요? 영상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불박차 3차로 들어가려고 하죠. 요 차로 보내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 차 보내고 3차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 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때 깜빡이가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보일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 차 보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트럭의 깜빡이가 요때 켜졌는데요. 저게 보일까요? 불박차는 이 앞차와의 간격, 요 트럭과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차들은 2차로 차들은 똑바로 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2차로 차가 내 눈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미리 깜빡이 켰다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나 보다 신경 쓰겠지만 불박차가 꺾고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틀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눈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A 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담겨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못 봤느냐? 그것을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 깜빡이를 봤다 손치더라도 깜빡이 킨 차를 보면 불박차가 들어가다 말고 멈춰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트럭이 차로 변경하려면 우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서 오른쪽에 3차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트럭이 언제 들어오나요? 깜빡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쑥. 여러분들 깜빡이 두 번 켜고 들어오시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깜빡이 미리 켜면 안 비켜주니까 머리 디밀면서 깜빡이 킨다는 얘기. 그것은 미개인들의 운전 습관이죠. 2019년도에 깜빡이 킴과 동시에 들어오는 거, 깜빡이 한 번 켜고 두 번 할 때 들어오는 거, 그런 운전 습관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죠. 깜빡이 키긴 켰지만 지금 상황은 안 킨 거나 똑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언제나 깜빡이를 100m 전부터 켜는 건 아니죠. 주변 상황을 보고 차가 없으면 깜빡이 켜면서 짧은 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옆에 불박차가 오고 있습니다. 불박차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럭은 깜빡이 켜고 사이드 미러와 직접 고개를 돌려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죠. 확인하지 않고 쑥 들어오면 불박차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도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된다는 건 바로 옆 차로의 차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 트럭은 한 칸 건너입니다. 한 칸 건너 아직까지 깜빡이 켜지 않은 차고 불박차가 3차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깜빡이 켜고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때 깜빡이 켜는 거 보였을 때 불박차가 뭘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어쩌면 깜빡이 한두 번만에 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빵 해줘야 될까요? 그건 올바른 교통문화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는 동시 변경이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깜빡이 켜고 비어있는 차로를 먼저 들어가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지나치는데 뒤를 때립니다. 소리가 지금 나죠? 불박차가 이미 지나가서 지금 이 상황이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차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박차는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이 앞에 차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불박차가 더 먼저 지나갈 상황이죠. 불박차가 지나가는데 이때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나가는데 이때 때립니다. 이때.
이번 사고 트럭이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깜빡 슈 옆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거 깜빡이 안 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죠. 물론 차들이 많아서 속도가 얼마 안 될 때 그때는 1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막히지도 않는데 앞에서 1차로 차가 너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좀 빨리 가라고 빵 했을 때 상향도 깜빡깜빡 했을 때 앞차가 좀 비켜주는 게 옳지요. 근데 안 비켜줘요. 그럼 브레이크 한번 잡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빵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펑 잡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사고 안 냈을 거고 바짝 붙었으면 사고로 이어졌겠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가고 있는데요. 이때는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랑 가까워집니다. 앞차 보고 좀 빨리 좀 가. 빨리 가. 번쩍. 빵 번쩍번쩍. 앞차 브레이크. 또 계속 가는데 앞차 보고 또 다시 좀 비켜줘. 번쩍번쩍. 아이쿠. 앞차 보고 좀 빨리 가달라고 번쩍번쩍 했더니 앞차가 브레이크를 팍 잡고 쾅 붙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앞차 운전자와 앞차 보험사는 고속도로에 잘 가고 있는 차를 왜 뒤에서 들이받느냐.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안전거리 위약보다 따라서 뒷차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좀 빨리 가지 빠져주지 거기서 급제동하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보복운전이죠. 앞차가 번쩍번쩍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일부러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보복운전이죠. 그리고 보복운전이면 앞차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보복운전이 인정될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겁먹게 하거나 그것은 특수협박이죠. 또 사고로 이어져서 상대차가 망가지거나 그것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손괴죄입니다. 또 그 사고로 인해서 상대편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면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이런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서 벌점 100점 그리고 만약에 구속되면 면허 취소 처벌도 무척 무겁습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는 뒤에서 번쩍번쩍 하니까 뭐야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비켜달라고 번쩍번쩍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비켜주지요. 또는 아니 나도 늦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해? 너무 쪼아대지 마. 브레이크에 살짝 발만 대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그럼 나는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가죠. 그럼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밟았어요. 바로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바로 뒤에 차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로 이어지죠. 이런 사고가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한 번은 경고성을 줬는데 처음에 뒤에서 번쩍번쩍 그때는 가볍게 번쩍번쩍 했어요. 그래서 빵! 그때 브레이크 한번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꾹 잡은 건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시 뒤에서 번쩍번쩍.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사고를 이어졌죠.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난 브레이크 잡겠다. 사고가 나도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입니다. 자동차 망가졌으면 특수손괴, 사람도 다쳤으면 특수상해.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통해서 보복운전 여부가 판단되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판결들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는 앞차에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앞차에 이의 없는 급제동이면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앞차는 뒤에서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것이다. 이유가 있다. 이유 있는 급제동이니까 뒷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이의 없이 급제동했을 때 앞차의 잘못을 30% 지금 조금씩 더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죠. 속도가 빠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이의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 40%보다 더 높게,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 급제동하면 사고 날 게 뻔한데 고속 급제동했어요. 앞차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너무 바짝 붙었어요. 조금 전에 한번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너무 그렇게 뒤에서 번쩍번쩍 하지 마. 그랬으면 좀 여유를 두든가 옆으로 피해가든가 했어야죠. 거기다가 계속 쫓아가서 번쩍번쩍. 그리고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도 잘못했고요. 뒷차도 잘못했어요. 과실 비율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면서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보입니다.